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린치 대 이제 FCSB. 자, 요파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영위권은 없었지만 이제 뭐 방출권을 봤을 때 이제 뭐 FCSB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윙어인 이제 플로리노 고만이 좀 팀을 떠났다. 요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뭐 린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위권 및 방출권도 이제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뭐 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스 다라츠 감독을 새로 선임했지만 리그 개막 후 지금 3경기 1승 2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홈에서 연패를 하며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린치가 좀 최근 패배한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뭐 잘츠부르크한테 진 거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 이제 하위권 팀이 뭐 알타 상대로 진 거는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고, 그만큼 좀 최근 좀 린치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FCSB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FC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즌 만에 이제 우승을 했고, 매번 좀 주춤하다가 결국 이제 좀 지난 시즌 우승을 좀 일궈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다만 뭐 이제 FCSB 역시 뭐 최근 리그에서는 5경기 중 이제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며 다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조금 길었지만 뭐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부진하는 거와는 별개로 공격력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템포 또한 마냥 좀 느리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뭐 린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매 시즌 이제 뭐 국제 대회에서의 그런 홈 경기를 봤을 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좀 린치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린치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더 유리한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근데 지금 FCSB의 전력이 린치의 그런 전력에 좀 비견될 만큼 강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FCSB의 그런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좀 좋은 만큼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현재 뭐 린치의 뭐 좀 1.7대 그런 승 배당은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는 배당 대비 저는 FCSB 프랜승 쪽 가져갈 것 같아요. 네. FCSB 프랜승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CSB 프랜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몰데 대 이제 엘프스보리. 자, 일단 몰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리그 7위로 좀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리그 경기와 유로파 리그 예선 경기도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엘프스보리의 좀 최근 일정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유로파 리그 예선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이틀 만에 바로 좀 리그 경기를 치렀을 정도로 지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몰데에 비해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몰데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격적으로만 나서기보다는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운영해 다소 좀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좀 확실히 좀 이전에 뭐 몰데의 약간 좀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좀 닭공 스타일로 거의 뭐 이제 수비는 좀 생각 안 하고 공격에만 좀 올인하는 그런 좀 모습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좀 이제 공수 밸런스를 좀 중시하고 좀 실리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좀 줄곧 보이며
약간 좀 결과를 좀 챙기는 그런 좀 스타일로 좀 변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과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진 그런 현재의 무효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프스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원정에서 득점력이 저조할 뿐더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력, 컨텐츠적으로도 몰드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몰드한테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몰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몰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자 파우크 대 이제 샴록. 자,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샴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팀 내 좀 득점 1위 공격수가 이제 결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샴록 입장에서는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뭐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드로 차로프 그리고 이제 뭐 티수 달리, 뭐 마디 카마라 등을 좀 영입하며 중앙과 포워드진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떠난 선수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전보다 좀 전력이 더 막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파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정팀 뭐 샴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했지만 현재는 지금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위에 있으며 다소 좀 리그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샴록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떨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파워크가 홈에서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약간 좀 경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파워코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전개가 그래도 좀 좋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샴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파워크의 그런 공세가 좀 거셀 수 있다 보니까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약간 좀 종종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적으로 약간 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좀 파워크가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전력, 뭐 경기력 모두 지금 파워크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샴록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뭐 성적도 이제 홈에 비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좀 파워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양 팀의 이런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고, 그리고 파워크가 좀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파워크 사이드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D 기준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크 승, 마인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도고레츠 대 이제 페트로프. 자, 일단 뭐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뭐 페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지금 리그 전승 중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요런 좀 루도그레츠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챔스 예선에서 이제 카라바흐 상대로 7대2 대패를 당하면서 좀 좋은 흐름의 5점을 좀 남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그런 루도그레츠인데 좀 챔스 예선에서 그것도 홈에서 좀 크나큰 좀 대패를 한 거는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세리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페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만년 이제 뭐 세리프에게 밀려 이제 2위를 좀 기록했다가 결국 이제 지난 시즌 세리프를 제치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했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그런 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루도고레츠가 이제 최근 뭐 카라바흐 상대로 이제 홈에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최근 홈에서 매번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도 홈 3연승을 달리며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루도그레츠가 홈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요소가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루도그레츠가 이제 페트로쿠에 비해 전력도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루도그레츠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로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페트로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록을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이 더 저조하고, 그리고 뭐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다소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루도고레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루도고레츠 승,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페트로쿠비 좀 득점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약간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차라리 좀 배당 높은 언더 도전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는 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민스크 대 이제 안도레이트. 자, 일단 뭐 디나모 민스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이제 디나모 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라루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하며 9시즌 만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좀 민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안더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돌베르, 그리고 이제 드레이어, 그리고 이제 베르스아렌 등 여전히 좋은 공격수 및 미드필더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리그가 개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 자, 일단 뭐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두 팀 다 유로파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좀 출전하긴 했지만 현재 뭐 전력차가 좀 많이 크게 날 정도로 안도레트가 이제 더 좀 세기 때문에 디나모 민스크가 이제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좀 안도레트와의 그런 좀 전력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좀 상황이라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좀 안도레트가 굉장히 좀 뭐 어느 정도 좀 체급차를 좀 밀고 붙여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좀 안도레트가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안도레트가 현재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의 경기력 및 지금 성적까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원정에서도 지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뭐 안도레트가 이제 디나모 민스크 상대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도 좀 기대치가 높은 그런 안도레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안드레이트 좀 사이드를 두고 하면은 저는 이건 안드레이트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드 기준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트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기엘로니아 대 이제 아약스.
자, 일단 뭐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한 명 결장. 이 정도로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중위권에 머무르다가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하며 급격하게 스텝업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뭐 야기엘로니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리그 우승을 좀 한데 가장 큰 좀 요인이라 본다면은 이제 이전에 비해 일단 득점력이 월등히 올라가면서 좀 승리가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리그 우승까지 하게 된 그런 야기엘로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이제 좀 중위권에 좀 머물렀을 때는 뭐 이제 리그 전체 득점이 뭐 좀 40득점에 이제 좀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우승했을 때는 이제 뭐 70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력이 월등히 올라간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야기엘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현재도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야기엘로니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아약스의 그런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이제 닭공 스타일보다는 좀 더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그런 좀 아약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야기엘로니아가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체급차도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약스가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야기엘로니아 역시 뭐 이제 홈에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종종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정에서의 아약스에서 좀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지금 뭐 전력이나 리그 차를 고려하면은 아약스가 이제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아약스가 뭐 최근 좀 브레다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질 정도로 확실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더더욱 지금 뭐 원정 경기력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아약스 사이드를 물기는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이런 약간 좀 체급차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솔직히 원정에서의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뭐 어떤 팀을 만나도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좀 큰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아약스 승은 좀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아약스 햄무나 무승부에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약스 햄무 왈부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확실히 좀 이제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하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 그러다 보니까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가 대 라피트비. 자, 일단 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라피트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리고 고메스, 그리고 알바로 잘로, 그리고 아벨 루이스, 그리고 알 무스라티 등 이제 핵심 선수들을 대거 떠나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떠난 선수들이 좀 많은데 반해 이제 큰 영위권은 없었던 그런 좀 브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좀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좀 브라가의 그런 좀 전력이나 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라피트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좀 상위권에 위치했으며, 이제 지난 시즌에는 4위를 기록해 이제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라피트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이제 최다 우승팀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잘츠부르크, 뭐 린츠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한테 밀려 우승권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한풀 꺾인 그런 좀 라피트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브라가가 이전에는 공격력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지고 나서 공격력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득점력 또한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브라가가 확실히 좀 이제 좀 브라가가 좀 최근 좀 뮤슈팅도 이제 이전에 비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요런 지금 브라가의 정체된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 오히려 뭐 라피트빈이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만큼 좀 브라가의 좀 전력 누수 및 좀 경기력이 이제 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브라가의 그런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 플러스 좀 최근 저조한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1.4대 브라가 승 배당은 배당 대비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피트빈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라피트빈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저도 전에 항상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피트빈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지 RFS 대 이제 아포엘. 아,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본다고 하면은 아포엘 프랜스 좀 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카비 테라비브 대 이제 TSC. 요거는 저는 마카비 테라비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가노 대 베식타시. 자,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기로 베식타시 행문한 우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로파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진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